2025년 1월 10일 금요일 현재 아직까지도 LA 산불은 멈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산불 업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다. 다른 산불과는 달리 이번 산불은 너무나 큰 인명피해 혹은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산불과는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날부터 계속 산불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직도 산불 진화율은 처음에 시작됐던 팔리세이드 산불, 그다음에 이튼 산불은 불과 6%에 그치고 있고, 또한 바람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계속 불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불이 쉽사리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은 벌써 여러 가지 기록을 다 깼습니다. 워낙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물론 면적으로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산불 중에서 200만 에이커를 태웠던 산불도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은 총 한 3만 5천 에이커 정도를 태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재산 피해, 그다음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은 미국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울 정도로 생각보다 심각한 산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1월 10일까지 집계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피해 면적은 14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약 3만 5천 에이커 정도로 알려졌고, 이는 여의도의 49배, 거의 50배 가까운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4분의 1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팰리스 산불이 지금 15,832에이커를 불태웠고, 이튼 산불이 1,600에이커 이상을 태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올리버스, 라디아, 헐리우드 힐스 산불, 그다음에 허스 산불, 여러 가지 산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셋 산불이라고 코리아타운 북쪽을 위협했던 산불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산불들은 불길들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뭐 진화율이 36%, 34%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은데 제일 큰 문제는 팰리세이즈하고 이튼 산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오늘의 결과이지 오늘까지 3만 5천 에이커지 이 산불이 다 끝날 때쯤이면 5만 에이커를 태울지 10만 에이커를 태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건물이 소실된 건물 개수는 한 1만 5천 채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보도에서는 팰리스의 산불로만 5만 3천 채의 주택과 건물이 손실됐다고 합니다. 근데 퍼스펙 팰리세이즈 이 지역은 워낙 부촌이기 때문에 집 하나의 규모가 다른 동네 같았으면 집 10채를 태울 정도의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5,300채다. 그럼 다른 지역 면적으로 따지면 이게 한 10배 이 정도 규모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역 주택가가 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나 상가, 기타 기반 시설들도 상당수 파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총 피해액은 투자은행 JP 모건이 산출한 결과 현재까지 1,3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7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에서 발생했던 화재들 중에서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기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1,350억 달러 감이 안 잡히시죠? 이 돈이 얼마큼 큰 돈인지 감이 안 잡히실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도 지금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오늘까지 1,350억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총 마지막 피해액이 2천억 달러가 될 수 있고 3천억 달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작년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총 회계 연도 예산이 얼마냐면 2,88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 그래도 캘리포니아는 돈이 모자랐고 276억 달러의 예산 적자가 있었습니다. 2,880억 달러예요. 지금까지 피해액도 이 금액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1년 예산의 절반을 지금 이 산불로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이 산불이 계속 진행되면 캘리포니아 1년 예산만큼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산불은 LA 카운티 인근에서 벌어진 산불인데, 이 산불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을 수 없겠죠. 자, LA 지역의 1년 예산은 얼마일까요? 지금 LA 카운티 지역이죠. 1년 예산은 467억 달러 규모입니다. 벌써 3년치 LA 카운티 예산을 이번 산불로 지금 다 소실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산불이 끝나고 더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도 3년입니다. 적어도 4년, 5년 LA의 총 예산이 다 산불로 소실됐다. 어마어마한 산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망자는 지금까지 1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소방당국의 이야기로는 지금 불길이 너무 드세기 때문에 이 불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길이 잡히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발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대피된 인원은 총 18만 명 이상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재산 피해가 이렇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LA 인근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혔던 화재는 지난 2018년도 울시 파이어라고 불렸던 울시 화재 당시에 1600채의 건물이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계된 것만 15,000채입니다. 거의 10배 가깝습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산불에 대해서 첫날부터 되게 주목을 했었던 겁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이구나. 제가 또 LA에서 35년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위험한 산불인데 이 생각이 버떡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2번이나 방송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산불은 꺼지지 않고 불과 6% 정도의 진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산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시카고 대화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1871년도에 벌어졌습니다. 1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당시에 시카고의 3분의 1이 통째로 불이 탔습니다. 당시에 사망자가 300여 명, 부상자가 수천여 명, 그리고 이재민이 당시에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실 면적은 3.3평방마일, 여의도의 3배 크기에 해당했습니다. 그게 150년 전이기 때문에 시카고가 도시가 지금만큼 크지가 않았습니다. 파괴된 건물이 17,500채예요. 당시 17,500채인데 지금 집계된 것만 15,000채입니다. 이때 소실된 기록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의 경제 손실이 당시 돈으로 2억 달러 기준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라고 하지만 LA의 경제 손실은 지금 1,3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에서 가장 큰 피해라고 했으면 뭐가 있을까요? 1992년도에 일어났던 LA 폭동이 있었죠. 당시의 피해액이 1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값어치로 따지면 20억 달러,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번 산불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 이 정도로 보일 정도로 지금 산불이 너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LA 폭동으로 파괴됐던 건물이 3,100개입니다. 지금 15,000개가 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사망자는 63명입니다. 부상자는 2,300명 이상, 그다음에 이재명은 수천 명 이상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상황을 왜 중간에 알려드리냐? 이제는 LA를 뚫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LA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15년을 살았고 LA에서 35년을 살았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4년 차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LA가 제 일생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동네고 LA는 동네 구석구석 지금 불타버린 자리를 본다 하더라도 저기 뭐가 있었지라는 게 눈에 선이 보일 정도로 LA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곳입니다. 제가 자주 가던 식당, 제가 종종 즐겨 찾던 음식들, 혹은 쇼핑몰, 드라이브를 하던 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불이 다 타버렸어요. 제 추억의 많은 부분이 지금 다 소실됐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제가 일생을 살면서 전쟁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6.25 전쟁도 겪어보셨겠지만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 전쟁 못지않은 재난이다. 그러면 제 일생을 통틀어서 크게 꼽을 수 있는 게 이번까지 3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A 폭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A 지역 산불이 아마 제 일생에 겪을 수 있는 전쟁만큼의 커다란 재난,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하나 꼽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벌써 LA를 떠나서 라스베가스에 왔지만 저희 아이들이 아직도 LA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번에 대피를 갔습니다. 경보를 받고 대피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또 친척들, 외사촌 이런 친척들도 이곳 불난 곳에 있었고요. 제가 살던 집이 지금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았던 집, 제가 아이들을 키웠던 집, 그 집이 지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LA가 너무나 살기 힘들어지고 이번 산불로 인한 여파로 더더욱 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이 한번 나고 와서 부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불이 났던 곳은 오히려 더 활활 더 잘 클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시카고 같은 경우가 그 경우죠. 1871년도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시카고를 도로 살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유명한 아키텍처들, 설계사들 이 사람들 다 초빙해서 제약을 많이 없을 테니까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지라라고 전격적인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마천루가 가장 이쁜 곳은 시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의 맨하탄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시카고의 마천루는 되게 아름다운 건물과 도시가 잘 조경과 함께 잘 어우러져 갖고 되게 아름다운 곳으로 발전됐습니다. 그랬던 시카고가 급성장을 하게 되죠. 예,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 또 지난 한 1, 20년 동안 시카고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도시인데 많이 죽고 있어요. 그레이터 시카고, 시카고 광역 기준으로 1,000만 명 이하 인구가 떨어진 게 벌써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LA도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도시죠. LA도 그만큼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제가 35년을 살았던 LA, 저한테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 일생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LA인데 LA를 제가 나쁘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산불이 생기고 나서 LA가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가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LA를 떠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LA의 임대료가 지금 미쳤습니다. 원래도 미쳤어요. 예, 코로나 이후로도 미쳤습니다. 저희 아이가 원베드룸 아파트를 2,650불을 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빌리는데 그 값입니다. LA에서 집을 산다는 게 불가능하죠. 젊은 아이들이 콘도 하나 사기가 힘들어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 때는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남의 집 렌트비나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소실된 이 집 때문에 렌트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설마 그래도 렌트비가 올라가겠어? 야, 지금까지 따져본 결과 LA 카운티의 0.5%의 집이 소실됐습니다. 지금까지 0.5%예요. 불이 더 번지면 1%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렌트 시장에서 1%의 렌트가 모자르면 렌트비 올라가는 게 무지막지합니다. 그건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한 건데 LA도 렌트비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LA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민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불과 이민자들이 1, 2%가 늘어난다. 그러면 LA 렌트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격 탄력성, 프라이스 엘라스틱시티라는 걸 갖다가 기준을 해갖고 계산을 해봤을 때 주택 공급이 1% 감소하면 임대료는 최소 0.5%부터 2%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LA 카운티에 있는 주택의 숫자는 350만 채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벌써 오늘까지 알려진 게 15,000채 이상이 소실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0.5%부터 2%가 상승될 수가 있는데 이건 전반적인 얘기고 일부 지역은 이 영향 때문에 5%, 10%도 렌트비가 올라갈 수 있다. 안 그래도 렌트비 비싼데 렌트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 팰리세이즈 같은 경우는 부자 동네니까 부자들이야 여길 떠나지 않겠어? 예,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대저택에는 부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대저택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 때문에 LA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LA를 떠나고 싶었을 때 제일 못 떠나는 이유 넘버원은 돈입니다. 본인의 비즈니스 혹은 일자리가 LA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그만큼 못 벌고 혹은 또 다른 데 가면 그만큼 월급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는 지인이나 가족 문제, 릴레이션십 문제도 꽤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라스베가스 올 때 조건이 충족됐던 게 유튜브를 하면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게 한 가지가 있었고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3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LA에서 뜰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조금 홀가분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또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 다 하나둘씩 독립을 하면서 제가 LA를 뜨기 쉬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렌트비가 올라가도 LA를 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주택이 이렇게 많이 모자르게 되면 렌트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또 물가가 상승되겠죠. 예, 안 그래도 비싼 렌트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세일즈 텍스 같은 걸 더 올릴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6년도 미국에 왔을 때 LA 지역 세일즈 텍스는 6%였습니다. 6%고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6.5%로 올라갔습니다. 야금야금 세일즈 텍스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6.5%부터 7%까지만 올라갔었습니다. 자,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7.25%였습니다. 6%에서부터 1.25%밖에 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92년도 폭동이 생겼죠. 폭동이 생기고 나서 세금이 갑자기 1.5%가 올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1.25%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고서 1.5%가 올라서 8.75%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번 올라간 세금은 내려가질 않아요. 자, 다른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 퍼센트가 무서운 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세일즈 텍스도 올라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거기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100불짜리 물가일 때 10% 텍스 10불이죠. 100불짜리 물가가 인플레이션 올라서 200불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텍스를 또 10% 낸다 해도 20불을 내는 겁니다. 이 금액이 무서운 거예요. 세일즈 텍스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LA는 세일즈 텍스가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세일즈 텍스가 없는 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LA의 세일즈 텍스가 몇 %죠? 9.5%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LA 사는 35년 동안 세일즈 텍스가 잠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일즈 텍스는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 왔을 때 6%에서부터 지금은 9.5%입니다. 세일즈 텍스가 비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벌써 지금까지 피해액만 보더라도 LA 카운티 3년 재정입니다. LA 카운티 도시가 써야 될 돈 3년치가 지금 산불로 소실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세금 올리는 거 말고 대책이 없어요. 당연히 세일즈 텍스 올릴 겁니다. LA 폭동 때도 그때 10억 불,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 30억 불 정도의 손실인데도 그걸 메꾸자고 세일즈 텍스를 올린 겁니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10% 넘어가고 11%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세일즈 텍스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주유소 기름값 많이 올라갈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비싼 곳이 캘리포니아예요. 주유소 기름값이 제일 비싸요. 이거 라스베가스랑 비교해도 갤런당 2불씩 차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유기 옆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세금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세일즈 텍스, 그 다음에 주 텍스, 모 텍스, 카운티 텍스 이래저래 해서 기름값 내면 한 30% 정도가 여러분이 내는 세금입니다. 갤런당 6불이다. 그러면 갤런당 2불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20갤런 기름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기름 한 번 집어넣을 때마다 40불씩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4번 기름을 집어넣는다? 그럼 160불 세금을 내는 겁니다. 집에 차가 4대가 있다? 그러면 540불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세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주정부나 시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감축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잘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세금 공제나 혜택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절약해야 되니까 경찰 인력을 삭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LA의 치안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도시 범죄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범죄를 더 저지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홈레스 지원을 안 해줄 것입니다. 많이 줄일 거예요. 그리고 영세민 지원도 많이 줄일 겁니다. 왜? 시가 돈이 없고 주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험으로 다 커버받지 않겠어 그 사람들? 보험에서도 이 정도면 망해요. 뱅크럽시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나라에서 메꿔줄 수가 없어요. 은행이 뱅크럽시를 하면 FDIC 커버레지가 지금 25만 불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불 집어넣는데 은행이 뱅크럽시 하면 여러분 100만 불 날리는 겁니다. 나라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거는 FDIC에 가입되는 은행이었을 때 25만 불까지 커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만 불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25만 불씩 분산해서 다른 은행에다 집어넣는 게 좋아요. In case 만약 은행이 뱅크럽시라면 25만 불은 커버가 받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은행들 몇 개 뱅크럽시 했었죠. 예,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뱅크런이라고 막 사람들이 돈 찾아가고. 예, 그런 일이 생길 때 25만 불 미만으로 갖고 있으면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 보험회사가 망해서 나가 동그라지면 커버가 안 돼요. 보험회사가 뱅크럽시 해버리면 예, 보험비 못 받습니다. 보험을 냈어도 못 받아요. 이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FEMA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다. 연방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모든 집을 갖다가 다 커버는 못 해줍니다. 영세민들 위주로 해줄 거예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FEMA가 문제가 뭐냐면 1월 20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FEMA를 통해서 100% 전액 지지를 한다.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 안건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지원 금액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상원, 하원 지금 공화당이 다 과반수 이상이고요. 캘리포니아는 뭐 잘 아시다시피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주는 곳입니다. 공화당원들이 캘리포니아를 그렇게 도와주고 싶지는 않겠죠. 텍사스에서 이런 피해가 있었다. 예, 공화당원들이 당연히 도와주자고 법률안을 다 통과시키겠죠. 게다가 뉴섬 지사와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이도 안 좋습니다. 지금은 벌써 불길도 잡히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의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캘리포니아가 FEMA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산불이 났으니까 도망가야 된다, 대피해야 된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에 유튜브 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앞으로 6개월, 1년 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캘리포니아를 뜰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특히 LA를 뜰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LA는 지금 지는 배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10년 이상 진짜 힘들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 피해라면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이 정도 피해의 금액이라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거 피해액보다 훨씬 큰 거예요. 전쟁보다 훨씬 큰 피해액입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저희 큰애가 산불이 난 걸 보더니 미리 대피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과 본인 집에서 한 2, 3마일 떨어진 데 불길이 켜져 있으니까. 장모님 집으로 가겠대요. 왜 그러라고 했어요. 경보가 내려지고 나서 그때 대피하면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피했어요. 1시간 일찍. 대피하고 나서 1시간 있으니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잘한 거죠. 지금 경제적인 대피가 필요해요. 근데 경제적인 대피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LA를 못 뜨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삶의 터전이 LA에 있으면 못 떠요. 경제적인 문제. 내 비즈니스가 LA에 있다. 내 직장이 LA에 있다. 예, 이거는 못 뜹니다. 그리고 지인들, 가족들, 아이들이 LA에 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아이들을 하고는 좀 다 컸으니까 별개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뭐 아이들이 라스베가스 와서 살면 좋겠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압력을 넣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2명은 LA 있고요. 1명은 샌프란시스코 살고 있습니다. 다들 살기 힘든 곳에 살고 있어요. 본인들이 느껴서 거기를 떠나지 않는 이상 아이들한테 압력을 줄 생각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문제가 안 되고 지인들이 문제가 많이 됐어요. 제가 35년을 LA에 살았기 때문에 지인들이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라스베가스에 온 겁니다. 왜 주가 다르고 세법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스베가스에 온 것인데 라스베가스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당일이라도 LA를 갈 수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이점이었죠. 92년도 폭동이 나고 나서 그때 LA 한인들이 아틀란타에 많이 갔습니다. 아틀란타가 요즘에 많이 인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아틀란타에 지금 한인들 살고 계신 그 널러스 지역, 예, 이 지역은 아틀란타 한인 이주의 두 번째 코리아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한인들이 몰렸던 곳은 다른 곳입니다. 좀 더 아틀란타 시티랑 가까운 곳입니다. 92년도에 1차적으로 아틀란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LA 폭동 나고 나서 LA 진짜 정냄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때 아틀란타 가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아틀란타를 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게 미국 내 많은 대도시
자꾸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아틀란타로 몰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예, 지금 당장 산불 내가 피해가 없다 이것만 갖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LA 계신 분들은 진짜 욕할 수도 있어요. 예, LA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 이렇게 보여요.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LA 외곽이라도 나가세요. LA는 너무 안 좋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더더욱 안 좋아질 거예요. 경제적으로 제가 앞뒤 계산 다 해봤는데 LA는 렌트비 올라가죠. 그럼 집값 덩달아 올라갑니다. 내 집 마련 꿈도 꾸기 힘듭니다. 홈레스 늘어나죠. 근데 세금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경찰 인력 줄이겠죠. 지원 줄이겠죠. 범죄 늘어나겠죠. LA는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LA만큼 날씨 좋은 곳이 어디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누구나 다 그래요. 알래스카 계신 분들은 우리는 거기 춥지 않아 그렇지만 알래스카 계신 분들은 자연이 너무나 청정 지역이고 다 좋게 얘기합니다. 본인 지역을 다 좋게 얘기해요. 시애틀 계신 분들 비 많이 오잖아. 얼마나 촉촉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 가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어쨌든 간에 불만이에요. 만족을 갖기 시작하면 다 만족을 합니다. 저도 라스베가스 살면서 6개월 너무 덥다고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6개월은 날씨가 좋아요. 뭐 한두 달은 되게 춥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가을 날씨고 되게 좋아요. 라스베가스가 1년 내내 더운 건 아닙니다. 저는 라스베가스 와서 많이 만족해요. 오기 잘했다. 오히려 지금 보니까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진짜 대피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미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지 차도 안 막히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 6개월 1년 사이에 LA는 지금 가라앉는 배라고 볼 수 있어요. 빨리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주에 이주하는 게 뭐 오늘 생각하고 내일 가자 그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 터전을 바꿔야 된다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LA에 있어서 좋을 게 없어요. 자연재해. 자, 이번 산불 이렇게 나왔죠. 앞으로 LA에 있는 보험회사들 보험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집 있는 분들도 고민이에요. 보험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불 보험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한동안 보험 안 들어줬잖아요. LA에서. 그럼 그때 불나면 어떡하죠? 예,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보험료, 집에 있는 분들 보험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재산세 올라가겠죠. 여러 가지 세금 다 올라가겠죠. 자, 사람들의 인심은 더 각박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경쟁하기도 뭐 비즈니스 하더라도 비즈니스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정부 일자리 없어지고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동화로 자꾸 바뀌겠죠.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LA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저도 LA 있을 때는 LA가 그나마 낫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LA 바깥에서 보니까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LA 좋은 점 많아요. 근데 LA 바깥에 보니까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지진 걱정 항상 하죠. 산불 걱정하죠. 범죄 걱정하죠. 근데 제가 여기를 나와보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40년 전에 LA에 살았을 때 LA에서 발렛 파킹이라는 걸 보기가 거의 힘들었어요. 그만큼 인구가 뭐 미어 터지게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LA 가면 발렛 파킹을 해야 돼요. 저는 라스베가스 살면 돈을 캐시를 1원 한 푼 안 들고 다녀요. LA 갈 때는 일부러 돈을 들고 다닙니다. 왜? 발렛 파킹 때문에 제가 곤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LA도 요즘에 웬만한 데는 다 카드 집어넣는 미터 파킹으로 바뀌었는데 심지어 어떤 지역은 아직도 동전을 집어넣어야 돼서 저 동전 안 들고 다니거든요. LA 가면 동전 챙겨갖고 갑니다. LA가 그만큼 막 너무 힘들게 됐어요. 아니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라스베가스 와 있으니까 LA 40년 전 같아요. 이곳 호텔 가 있는 데만 빼놓으면 어디 가서 발렛 파킹 하라는 데도 없고 건물 앞에 셔터를 쳐놓은 데도 없어요. LA는 지금 셔터 안 쳐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그 숨막힌 데 살까? 왜 그 불안불안한 데 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라스베가스 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 타 지역 요즘에 인기가 좋은 뭐 아틀란타를 가시든
텍사스 지역을 가시든 혹은 피닉스를 가시든 가보지도 않고 결정 못 하잖아요. 가서 좀 시간을 보내보세요.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시간 좀 보내보시고요. 터전을 옮기면요.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거 운전이 진짜 싫은 분만 아니면 우버 뛰어 있어요. 우버 뛰어보세요. 다른 동네 가서 다짜고짜 비즈니스 하지 마세요. 물론 취직이 돼서 다른 동네 간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우버 뛰어보세요. 본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6개월만 뛰어보세요. 그럼 그 동네 분위기를 압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네에서 집을 사고 그런 다음에 그 동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럼 좋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족이 있다. 근데 비즈니스를 하신다. 자, 그러면 아버님만 그 동네 가보세요. 하숙집 같은 경우는 한인들 타운에는 다 있습니다. 뭐 지역마다 달라요. 요즘에 LA는 1,000불 이하짜리 하숙집도 거의 없지만 다른 동네 가면 500불, 600불짜리 하숙집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계시면서 우버 뛰면서 6개월만 계셔보세요. 그럼 동네를 알게 됩니다. 6개월만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어느 곳에다가 집을 사면 좋고 어느 데다 비즈니스 하면 좋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LA에 있는 집이 있다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LA가 그래도 집값이 세기 때문에 웬만큼 여러분이 페이오프한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LA에서 웬만큼 에셋이 있다. 그러면 다른 동네 가서 집 다운페이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동네에서 비즈니스 할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92년도 폭동 나고 나서 아틀란타로 갔던 분들이 왜 가셨냐. 많은 분들이 제 주변의 지인들 그 얘기했어요. 아유 LA에선 지금 모기지 내기도 카닥카닥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LA 있는 집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한 30만 불 생기는데 그 돈 갖고 아틀란타 가니까 집도 사고 내 세탁소도 하나 샀어. 그런 얘기 하신 제 주변 분들 많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틀란타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동안이지만 아틀란타만 올랐나요? LA도 올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LA 집 하나에 한 50만 불, 60만 불이면 좋은 집 사던 시절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틀란타도 뭐 10만 불 밑에짜리 집도 많을 당시고요. 그러니까 50만 불짜리 집에서 에셋 뽑아갖고 30만 불이니까 가서 아틀란타 가서 현찰 주고 집을 사버리네. 현찰 주고 비즈니스를 하네. 페이먼트가 없네. 이랬던 분들 많아요.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물론 물가는 지금 다릅니다. 뭐 지금도 아틀란타 가셔갖고 요즘에 아틀란타에서 한 4, 50만 불 주셔야지 집 그냥 사요. 예전 같지 않죠. 근데 LA는 요즘에 집이 한 100만 불은 줘야지 그나마 쓸만한 거 사지 않습니까? 잘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오늘 영상 LA 계신 분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탈출해야 되는 곳은 산불이 아니라 LA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 일생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LA를 탈출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A 계신 분들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계속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산불이 꺼질 때까지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꽃이 날려갖고 엉뚱한 동네 안에서도 불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긴장하시고요. 바깥에 나갈 때는 마스크 꼭 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기질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꼭 안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